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브젝티브 C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폰, iOS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앱 개발을 위한 그러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네, iOS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브젝티브 C 혹은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옛날 벌써 한 6년, 7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스위프트가 나오기 전부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이 오브젝티브 C 언어가 더 저한테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브젝티브 C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를 제가 적응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오브젝티브 C에서는 지난번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전체의 저희 책에서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iOS 프로그래밍을 앱 개발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문법 정도를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할 때 저희가 차를 만드는 거를 해봤었습니다. 챕터 5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고, 그 차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macOS 환경에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수업이니까 그래도 똑같이 카라고 하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수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저희 도큐먼트 쪽에 새로운 클래스 두 번째 수업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너무 크게 만들어지면 좀 어려우니 좀 작게 화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차를 만들었었습니다. 차 만드는 거 기억하실까요? 저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 몇 가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만들고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카를 만들기 전에 엔진에 해당하는 걸 만들었어야 되죠. 그래서 엔진 ns 오브젝트로 해서 만들었고, 엔진에 들어가는 거는 디스크립션만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할 게 없었고, 임플리먼트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엔진,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했어야 됩니다. 그쵸? 네, 저도 완벽하게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기존에 수업했었던 거를 잠깐 또 참조를 해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내용은 카를 만들기 전에 이제 하나의 저희는 어디 있나요? 네, 이쪽 부분을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한 번 더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부분 했고, 그 다음에 타이어라고 하는 부분과 엔진 부분을 만드는데, 저는 이번에 엔진부터 만들었으니까요. 임플리먼트 쪽에 이제 ns string, 그 다음에 description 해서 리턴 해주기를 나는 엔진입니다 라는 것을 description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타이어를 만드는데 ns 오브젝트, 또 여기도 뭐 할 게 없죠. 그리고 임플리먼트 쪽에 타이어를 다시 만들 건데, 여기에 디스크립션을 ns 스트링을 이용해서 디스크립션, 여기에다가는 리턴해 주기를 나는 타이어입니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네, 그럼 타이어 부분과 그 다음에 엔진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차를 처음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부분인 인터페이스, 이번에는 차를 만드는 거를 하겠다 오브젝트를 해주고, 여기 안에는 엔진과 타이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엔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필요한데 얘는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타이어를 4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잘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한 함수 하나를 메소드를 사용했는데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로 그러면 칼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초기 만들 때 쓸 수 있는 부분인 init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항상 위의 값을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슈퍼 하고 그 다음에 init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만들어진 것을 리턴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초기화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여기 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만 에러 났었는데, 네, 임플리먼트 부분에서 카가 대문자가 돼 있어야 되는군요. 그랬더니 다른 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오류 없어졌고, 메소드 하는 부분만 좀 더 적용을 해달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이제, 엔진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아예 만들 때부터 그냥 추가되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왜 이놈으로 돼 있죠? 엔진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어를 하나를, 각각의 타이어를 세 타이어를 만들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3, 4 타이어를 다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아직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다가는 이제 프린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ns로그를 이용을 해서 나는 엔진입니다. 나는 타이어입니다. 라는 것을 출력하는 거였죠. 원래는 명령어 쓸 때는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요. 디스크립션까지 다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타이어 네 번째 중에서 0번 하는 거를 출력,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실제 얘를 사용하는 부분까지 이제 여기에서 차를 만들어서 저는 출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차를 만들고 새 차 하나를 저는 새로운 차 하나를 만들어서 그럼 실행을 하겠다. 그러고 새 차 만들었으니 잘 붙어 있느라를 보여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고 뭐 이쪽에 뭐 초기화하는 부분을 따로 명령어를 뽑아내서 하는 부분,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앞에 거를 더 참조를 하시면 되고,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네, 이것 때문입니다. 소스 파일이 지금 이게 만약에 명령어가 되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100줄, 200줄, 300줄이 넘어가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들은 클래스 단위별로 따로 떼어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엔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타이어 부분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차를 만드는 부분이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엔드까지요. 차를 만드는 부분이 이만큼이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떼어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예 애초에 만들 때부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만드는 걸 먼저 다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실행 잘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실행이 잘 되고 나면 이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을 하고 나면 이쪽에 이제 실행이 돼서 이렇게 저는 엔진이 하나 있고 타이어가 4개 있습니다 라고 잘 실행이 됐죠. 실행이 잘 된 것을 확인하고 그럼 코드에 이상이 없으니 이제 분리를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new 파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엑스코드 맨 위쪽에서 파일에 new 한 다음에 파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네, 여기 단축키를 잘 보시면 new에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커맨드 하고 대문자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값으로 그냥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n을 누르셔도 됩니다.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맥에 해당하는 파일을 만들 때
코커스 클래스가 있고요. 오브젝티브 C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은 평소에는 그냥 새 파일을 만들 때를 썼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코커스 클래스 파일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브젝티브 C 파일, M 파일만 생기고 얘는 헤더 파일만 생기기 때문에 얘는 그거 두 개를 동시에 만드는 애라서 이 코커스 클래스를 선택을 해봅니다. 네, 그럼 여기에 이 클래스 부분에 저는 다시요. 잘 보시면 클래스 부분에 이 이름을 줬고 얘는 NS 오브젝트 소속입니다. 이것을 상속받아서 만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요. 이제 새 파일을 만들 때 코커스 클래스 누르고 여기에 만들려고 했던 거 있었죠. 엔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NS 오브젝트이고요. 오브젝티브 C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 내에다가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럼 파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적지를 않았지만 이 엔진 H에는 이미 요게 적혀 있습니다. 신기하네. 원래 여기에다 적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희한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뉴 탭에다가 해볼까요? 네, 이렇게 떼내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똑같은 파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메인에다 제가 적어놨던 내용이 이쪽에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이만큼의 내용이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파일을 만들 때 알아서 이름이 이렇게 적히는구나. 그리고 저는 필요한 부분이 이 M 파일, 실제 실행되는 파일, 헤더 부분이 아니고요. M 파일에도 보면 implement에서 똑같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없는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내용은 사실 H에서, 헤더에서요. 이 헤더에서 이만큼이 이미 적혀 있습니다. 그럼 더 쓸 필요 없겠죠? 그럼 메인에서 지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뭐죠? 이 부분에서는 필요한 게 description 이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잘라내고요. 컷해내고 엔진도 지워버립니다. 다 지웠으면 엔진이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저는 엔진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 하기를 엔진이라는 애가 아예 있다. 걔를 불러올 거다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엔진 M에 가서는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해야 되죠. 아까 잘 나왔던 거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엔진이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반투명의 색상이 되면 아직 저장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파일에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엔진을 다 만들고 이거 하나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타이어도 필요하겠죠? 그럼 얘는 화면을 닫고 타이어도 똑같이 만들어 봅니다. 오른쪽 마우스 또 뉴 파일, 이번에는 타이어 코커스 클래스 그대로에서요. 넥스트 누르고 타이어라고 적습니다. NS 오브젝트 그대로 상속받는 거고요. 넥스트 눌러서 또 카 클래스 내에다가 저는 집어넣습니다. 네, 그럼 이제 타이어도 만들어졌네요. 잘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타이어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임포트 하기를 타이어를 임포트 하겠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앞부분 얘도 필요가 없고요. 디스크립션만 필요하니까 얘만 잘라내기 해서 그 다음에 또 지워주고 네, 그 다음에 실제 타이어 M 파일 부분에 가셔서 이쪽에 붙여넣기만 해주시면은 타이어도 완성이 됩니다. 그럼 타이어도 저장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제 저장 같은 경우에도 세이브 쪽에 보시면 커맨드 S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숙하게 이번에는 커맨드 S 버튼을 눌러주면 네, 저장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타이어와 엔진을 다 잘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수정하면 되겠죠. 그럼 엔진 코드 수정은 여기서, 타이어 코드 수정은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카 클래스도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카 클래스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고 길이가 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내용을 또 잘라줘야 되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 카 클래스도 오른쪽 마우스 뉴 파일로 해서 또 코커스 클래스 부분에 이번에는 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누르시고요. 또 카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 헤더 부분에는
필요한 것만 갖다 넣어줘야 되겠죠. 저희가 했던 여기에서는 카 부분의 헤더 부분은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또 잘라내고 실제 카 클래스는 이제 임포트 시키는 거로 사용을 하겠다 라고 쓰시고요. 그래서 카 헤더 부분에 가셔서 좀 전에 복사했던 내용을 잘라냈던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그럼 카가 잘 만들어졌죠. 또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카는 봤더니만 이 파일 입장에서는 엔진이라는 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타이어라는 애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잘 있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임포트 해주기를 원래 카라는 애가 엔진이라는 애가 있어 라고 해주고 또 임포트 하기를 이번에는 타이어라는 애도 있어 라고 하셔야지만 얘네들이 잘 인식을 합니다. 다시 살아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도 임포트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서 카에서도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인 부분에 가면 메인 부분에서는 또다시 이쪽에 사용하기 위한 얘 갑자기 왜 오류가 났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아마 메소드 디파인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 오셔서 다시 이제 카 임플리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인 여기에서 이쪽 부분까지를 다 카피를 컷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는 잘 불러왔을 테니까 이렇게 코드가 완전 짧아졌죠? 그리고 카에서는 헤더 부분이 아닌 M 부분에다가 그 내용들을 다시 오른쪽 마우스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잘 다 분해를 시켜서 만들었죠. 저장을 잠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 헤더도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인은 이제 그러면 앞에 만들어놨던 게 엔진 따로, 타이어 따로, 차 따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여전히 세 줄밖에 안 적혀 있는 거죠. 그럼 이대로 실행이 되느냐? 당연히 플레이를 해보시면 여전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 부분을 수리할 때에는 차 파일만 가서 수리를 하시면 되고 타이어 부분을 수리할 때는 타이어 파일만 수리하시면 되고 엔진 파일은 엔진 파일만 가서 수리를 하시면 되고 메인에서는 걔네들을 다 불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소스 코드 파일을 구성해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iOS 프로그램 할 때는 그 화면 단위에 보통은 뷰 컨트롤러 단위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소스 구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챕터 8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저희가 그 프로그래머를 할 때 다루는 여러 가지 자료형과 데이터 조작하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NSString이라는 것이 보통은 문자열을 표현할 때 어떠한 정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화면에. 그럴 때 쓰는 NSString, 그 다음에 몇 가지 자료를 메모리 공간상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쓰는 NSArray라고 하는 배열 값입니다. 그 다음에 배열 안에다가 일반 숫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NSNumber라든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프레임워크가 이 Foundation H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는 저희가 처음 할 때 헬로 오브젝티브 C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NSString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NSLog라는 것도 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을 거지만 이 앱킷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워크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앱킷은 저희가 그 macOS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앱킷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저희는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다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말 글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몇 가지만 좀 사용을 해보긴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책을 보고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저번 수업을 할 때 저희가 그 N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아마 저희가 그
NS가 아니고요. 살펴보면은 네, 잠시만요. 이 오브젝티브 C에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죠. 이러한 자료형으로 색상은 어떤 거, 그 다음에 스트럭처는 어떤 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에 집합이 들어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정말 많이 iOS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애들이 이 자료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형태를 살펴보시면 NS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범위입니다. 언제 위치에서부터 얼만큼을 범위를 지정할 때 쓰는 게 NS 레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S 포인트는 X좌표와 Y좌표를 쓸 때 NS 포인트라는 걸 쓰고요. NS 사이즈는 가로 넓이와 세로 높이를 쓸 때입니다. 그 다음에 NX 렉트는 저번에 렉트 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가로 넓이와 세로 넓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뒤에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NS 렉트라는 거는 NS make 렉트를 이용해서 정말 저희가 화면상에 각각의 레이블이라든가 이미지의 위치, 다른 것들에 부착될 위치 등을 설정할 때 이 NS make 렉트를 사용을 해서 엄청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살펴보면 첫 번째는 X좌표입니다. 두 번째는 Y좌표고 세 번째는 가로 넓이, 네 번째는 세로 넓이입니다. 세로 높이죠.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화면상에 이미지 하나를 얹어 놓을 때 X의 위치와 Y의 위치, 그리고 이 이미지의 넓이와 이 이미지의 높이를 설정하는 그 네 가지 값으로 그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질 부분을. 그래서 이 NX 렉트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값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이고 문자열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init 메모리 할당을 하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냥 string with 포맷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레이블을 실제로 화면상에다가 그 iOS 상에다가 화면에 글씨를 붙일 때 많이 쓰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S 컬러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을 지정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NS 컬러 중에서 뭐 블루 컬러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파란색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화이트 컬러, 레드 컬러,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는데, 이 배경 색상을 쓸 때 보통 이 NS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텍스트 색상을 쓸 때에도 이 NS 컬러를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NS 스트링이라고 하는 애들은 스트링 값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자를 바꾸고 뭐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붙이고 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만 가지고 공부하는데도 한참 걸리실 수 있는데 간단한 사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S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is equal to string을 하면은 같은 문자열이냐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ompare라고 하는 얘를 쓰게 되면은 그 오름차순이라든가 내림차순의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NS 스트링이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앞에 글씨가 뭐냐를 비교할 때 써서 거기에 대한 yes, no 값을 가져오는 거라든가, 맨 끝자리에 어떠한 글씨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된 문자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결과를 NS range라는 값으로 몇 자리 위치에서부터 길이 얼마까지 있다라는 것을 리턴하는 그러한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은 사실 저희가 실제 몇 번 직접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조금씩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예제를 들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NS 스트링만 있는 거냐? 여기에는 NS mutable 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mutable이라는 것은 수정이 가능한 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S array에도 NS array가 있고 NS mutable array가 존재합니다. 딕셔너리도 딕셔너리가 있고 뮤터블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이때 뮤터블이 들어가면은 중간중간에 수정이 가능한 녀석이다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S 뮤터블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트링을 처음 공간을 만들 때
얘는 메모리 공간 42칸을 차지하는 것으로 스트링 값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문자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붙일 때 어떠한 포맷으로 붙이거나 혹은 중간에 어떠한 캐릭터가 있으면 그 부분의 위치 값을 지정하는 위치의 글씨들을 없애겠다라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NS Mutable String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실 때도 배열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배열은 여기 옆에 그림을 그려놨다시피 어떠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공간에서 배열이라고 하는 값으로 1, 2, 3라는 글씨를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1이라는 글씨가 첫 번째 0이라는 공간에, 그 다음에 2라는 글씨가 1이라는 공간 안에, 그 다음에 3라는 글씨가 2번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저도 이거는 예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카 클래스 내에 있는 거로 하겠습니다. 카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카 클래스 말고 차라리 아예 그냥 새로 만들어서 할까요? 네, 아예 새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고요. 커맨드 라인을 쓰고 이번에는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파운드? 그거 하지 말고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프레임워크에 해당하는 거를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에 해당하는 프레임워크를 쓰니까요.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운데이션 텍스트가 될까요? 파운드 텍스트라고 합시다. 네, 그 다음에 2주차 지금 하고 있는데 또다시 만드는 것이니까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크게 돼 있으니 좀 줄여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에다가 이제 원래는 헬로 월드가 있는 건데 헬로 월드 말고요. 저희는 배열을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쪽에 어레이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배열 하나를 만듭니다. ns array 해서 array라고 하는 애를 만들면 그 다음에 ns array 하고 array with 오브젝트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1, 그 다음에 2, 3까지 만들고 네,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배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아까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애를 불러서 얘기를 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불러서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rray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요 objective at index입니다. 그래서 objective at index를 사용을 해서 명분 칸에 있는 걸 보여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저희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나는 로고 타입으로 해서 보고 싶어. 근데 여기에는 글씨니까요. %골뱅이 하고 이 값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0번 칸에 있는 거를 보여줘 라고 했으니 1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여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럼 두 번째 칸에 있는 것도 또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원래 쓸 때는 이렇게 해서 objective at index 1 해서 쓰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 잘못 적혔네요. array objective at index 해서 세 가지를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개까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몇 개까지 있는지를 알더라도 만약에 100개 있습니다. 100개를 다 출력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얘를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이거하고 우선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을 시키고 기다려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네, 1, 2, 3가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제가 코딩을 하려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리고 그러면 다시 포문을 쓰겠습니다. 네, 포문을 써서 여기도 코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티저를 i를 0부터 주고 그 다음에 i가 3이 되기 전까지 3칸밖에 없으니까요. i를 증가시키면서 ns 로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건데 array 중에서 objective at index를 이용을 해서 i 위치에 있는 거를 해달라 라고 하면 이 포문에 의해서 0, 2, 1, 2로 바뀌면서 이거랑 똑같은 코드를 3번 동안 반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정말 잘 되나? 또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빠른 이너미네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코드인데요. 어떻게 쓰냐면은 포문을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네, 어차피 array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ns 스트링으로 문자를 나는 가져올 건데 이게 array라고 하는 배열 안에 있는 녀석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몇 번이라든지 카운트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스트링이 들어간 겁니다. 포문이 array 배열 안에 있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찾아가면서 알아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ns log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str만 써주시면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에 거 또 지워보고 밑에 게 정말 잘 실행이 되느냐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플레이를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 프로그램 할 때는 이것도 사용을 하지만 이러한 빠른 이너미네이터를 사용한 포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시고 이러한 그 문법적인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중에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잘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array에 대한 부분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mutable array 같은 경우에는 array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먼저 만들어두고 메모리 공간에다가만 할당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추가하고 필요 없을 때 빼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이 mutable array라는 거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원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자꾸만 바뀌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mutable array를 사용을 해서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딕셔너리는 배열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차이는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구분을 짓는 게 0번, 1번, 2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0번, 1번, 2번, 3번이라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네, 사전처럼 내가 원하는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어떠한 특정 값들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NS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번에는 배열 부분은 삭제를 하고 또 코드를 그대로 작성하기 위해서요. NS 딕셔너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딕셔너리라고 할까요? 타이어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네, 이거 그대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NX 딕셔너리를 하는데요. 딕셔너리 with object for keys인 거죠. 네, 여기에는 딕셔너리 with object and key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딕셔너리 네, 여기에 with object and key로 하게 되면 앞부분에 오브젝트를 먼저 적고 뒷부분에 키 값을 적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적으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는 이만큼까지 하게 돼 있었으니까 엔터 쳐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미콜론으로 안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이라는 글씨가 어디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이번에는 레프트 프론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라고 하는 공간상에 이번에, 2라는 공간이 아니죠. 뒷부분이 공간 이름이니까요. 2라는 데이터가 이번에는 right, front라는 쪽에 들어가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라고 하는 글씨는 이번에는 left,
백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라는 글씨는 이번에는 라이트 백에 또 들어가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콤마가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어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레프트 프론트에는 1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라이트 프론트에는 2라는 글씨가, 그 다음에 레프트 백에는 3라는 글씨가, 그 다음에 라이트 백에는 4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은 이 오브젝티브 4 키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앞 타이어, 오른쪽 타이어가 무슨 글씨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ns로그 죄송합니다. ns로그 사용을 하고요. 보여줄 건데 이번에는 타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티브 4 키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나는 앞쪽 프론트 타이어가, 그러니까 오른쪽 프론트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글씨가 뭔지 궁금하다 라고 쓰시게 되면은 이 값을 출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출력하는지를 플레이를 해보시면 2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난 또 다른 게 궁금해 라고 하고 얘도 이제는 라이트 백이라고 할까요? 뒷타이어는 그러면 오른쪽 뒷타이어는 뭘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 또 플레이를 해줘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2와 4가 차례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얘도 빠른 이러미네이터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마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s 스트링, 그 다음에 str 제공을 하도록 하고 in, 그 다음에 tiers를 쓰겠다. 그 다음 스트링이 왔으니까요. ns 로그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str을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론상으로는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배열같이 생긴 텍스트니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제목들이 나타납니다. 그쵸? 이것들이 나타나고 이 내용이 안 나타납니다. 아, 그러면 이 타이어들에 이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보여지니 만약에 이 내용들만 나타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니 타이어들의 오브젝티브 4 키를 이용을 해서 이 키 값이 차례대로 보이는 거니까요.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이번에는 순서가 다르네요. 2, 3, 1, 4로 순서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차례대로 뭔가가 나오긴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키값과 거기에 들어간 이름까지를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골뱅이를 하나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앞쪽에다가 str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보다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순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쪽 앞바퀴에는 2가, 오른쪽 앞바퀴에는 2라는 값이, 그 다음에 왼쪽 뒷바퀴에는 3라는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은 연습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리고 빠른 이너미네이터를 실행해 본 것이지만 이러한 형태로 코드 내용을 보고서 따라하면서 이 부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기에서 경고 나오는 거는요, 어레이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잠깐 이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도 뮤터블 딕셔너리를 저희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거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하는 형태의 그러한 딕셔너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자료형을 이 스트링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array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dictionary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책을 2번, 3번 보셔서 익숙해지게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셔야지만 그래야지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줄 때 지금 저희는 스트링 값으로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객체를 넣어줄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얘네 딕셔너리와 어레이는 객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못 집어넣느냐? 못 집어넣습니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박싱과 언박싱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인티저라는 숫자는,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인티저 숫자는 그냥 수치 값이기 때문에 객체가 아니라서 이 딕셔너리에다 못 집어넣습니다. 혹은 배열에다가도 못 집어넣고요. 그래서 넣어주려면 어떻게 넣어줘야 되느냐? 이 NS 넘버라고 하는 그러한 그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그 객체 형태로 박싱을 시켜주는 숫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S 넘버라는 형태로 42라는 숫자를 NS 넘버라는 형태로 박싱을 시켜주고, 그럼 이렇게 된 넘버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어레이 잠깐 만든 거를 차라리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네, NS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뮤터블 어레이로 만들어 버릴까요? 뮤터블 어레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NS 어레이, 뮤터블 어레이죠. 뮤터블 어레이 초기화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럼 어레이에다 이제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어레이, 우선 데이터 인티저 넘버라고 하는 숫자를 1이라고 하는 숫자를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50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레이에다 넣고 싶어서 어레이에다가 add object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라고 할 건데, 잘 보시면은 네, 에러가 생깁니다. 얘는 인티저 값이라서 오브젝트로 못 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그 부분을 쓸 때 쓰는 게 이 넘버라고 하는 ns 넘버라는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50이라는 숫자를 넣을 때는요, ns 넘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넘버라는 값을 쓰고요. 얘는 이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ns 넘버 쓰고 넘버 with integer 해서 저기 숫자를 해놨던 50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버를 넣어주면은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박싱입니다. 그럼 언박싱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저렇게 돼 있는 애를 다시 푸는 게 언박싱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네, ns 로그를 해서 숫자를 보여주고 싶은데 저 넘버라는 애를 그냥 보여줘 라고 하면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포맷이 ns 넘버라서 출력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출력을 해보면 실수가 될 수 있고 이상한 숫자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이 숫자를 50이라는 숫자로 저는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번에는 언박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int value라고 하는 값으로 다시 언박싱을 시켜주시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제대로 된 5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ns 넘버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다시 int value를 이용해서 다시 일반적인 인티저 밸류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나와 있는 게 예제가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까지가 그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객체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car을 만들 때 초기화하는 부분이 init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제공되는 초기화 방법으로는 init이긴 한데 스트링을 전달하면서 초기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위치를 가지고 초기화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파일 주소를 가지고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이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애들은 기본 제공이 아닌 사용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커스터마이즈 돼가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파운데이션 키트에는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차를 만든다고 하면은 차를 만들 때 엔진만 같이 붙은 애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 만들 때 타이어 4개도 같이 엔진도 같이 전달해서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 카 프로젝트를 만들 때요. 첫 번째 주차에서 카 프로젝트를 만들 때 내용을 보시면 차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이 INIT 하는 부분에 아무것도 안 붙인 상태에 초기화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초기화하는 방법 말고 차를 만들 때 엔진만 붙여서 초기화하는 것 혹은 엔진에다가 타이어까지 붙여서 초기화하는 것이 있으니 얘네들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런 초기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한 가지 INIT 방법 외에도 정말 많은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이제 이 초기화를 만드는 것도 뒷부분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서 만들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초기 방법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와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좀 말씀을 드리더라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카테고리라는 것은 기존의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메소드를 내가 좀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이 카테고리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사용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카테고리와 비슷하긴 한데 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반드시 써야 될 명령어들만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이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선언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메소드를 꼭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아마 테이블이라든가 피커, 이미지 피커를 만들 때 이 델리게이트를 사용하는데 그때 이 델리게이트라는 게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 두시고 실제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 2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 책에는 Objective-C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챕터 14에는 이 코코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맥OS에서 프로그램 할 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맥OS에 대한 걸 할 게 아니고 아이폰에 해당하는 iOS에 해당하는 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킷이 아니라 이 UI 킷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UI 어쩌고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사용할 텐데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아이폰을 실행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폰 처음 만드는 거를 해보면서 UI 킷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하고 그래도 설명이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젝트 할 때 이 새로운 걸 만들어서 이번에는 iOS에서 나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엑스코드를 실행을 하고 이번엔 iOS에서 헬로 월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싱글 뷰 앱이라고 해서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헬로 이번에는 앱입니다. 그렇죠? 헬로 앱이라는 걸 하고 여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는 스토리보드를 저희는 앞으로는 사용 안 할 건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토리보드를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이름만 고쳤을 뿐이죠. 추가를 했고 넥스트 그 다음에 저희 두 번째 수업하는 데니까 그대로 create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많은 뭔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은 파일들이 생겼는데 저희 화면에서 담당하는 애는 얘가 처음 실행되는 애고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데 이 실행이 되는 거에서 첫 번째 보여지는 화면은 이 뷰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면에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cene delegate라는 것도 있는데 이 scene delegate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시고 이 view controller m 파일부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네, 저는 글씨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ns 로그라고 했던 것 밖에 저희는 화면에 보여지는 거 이거밖에 안 해봤었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hello 앱이라고만 써봅니다. 네, 이러고 나서 그러면 실행이 될까?를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는 도스 창에서 실행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폰 자체에서 실행하는 거를 매번 아이폰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아이폰이 없는 사람은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지금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폰 8 기준으로 혹은 11 기준으로 11 프로 기준으로 혹은 요즘에 나온 그 SE2 버전으로 하겠다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네, 빌드되고 시뮬레이터 실행됐죠, 여기.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요. 네, 앱이 실행되면서 뭐가 안 나타나나요? 네, 나타나야지 되는데 화면에 네, 여기 나타났네요, 늦게. 네, 이쪽에 밑에 보시면 헬로 앱이라는 게 떴습니다. 그쵸? 화면에 내가 보이는 게 뭐가 있구나. 근데 이 화면에는 안 보이고 이 저 디버깅 하는 창에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아니라 저는 화면에 글씨가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글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포스트잇처럼 UI 레이블로 글씨를 붙여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UI 레이블을 하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은 UI 레이블을 하고 메모리 할당해주고 위치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냥 init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 초기화할 때 어차피 얘는 화면에다 붙일 거잖아요. 그래서 붙일 위치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nit ES키 한번 눌러주시면 with fr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cg rect make로 이용해서 50 공간에 뭐 200 정도 위치에다가 높이 50 정도로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를 쓰는 순간 화면 어디엔가 가로 50에 세로 50 이 위치에다가 뭔가를 200 가로 200에 세로 50이라는 위치에다가 뭔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붙여 넣을 거라는 거죠. 아직 안 붙였습니다. 포스트잇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만한 사이즈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LBL에다가 텍스트를 적어줘야 되겠죠. 저는 hello 앱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줍니다. 포스트잇에다가 글씨를 쓴 겁니다. 그럼 이제 쓴 글씨를 붙여줘야 되겠죠, 화면에. 그래서 현재의 화면에다가 만든 레이블을 붙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명령어 세 줄에 의해서 저는 위치 지정해주고 그 포스트잇에다가 글씨 쓰고 글씨 쓴 포스트잇을 화면에다가 붙인 겁니다. 네, 실행이 잘 될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플레이 어디 갔죠? 네, 여기 플레이 찾아서 실행을 다시 해주면 네, 헬로 앱이라는 글씨가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iOS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이러한 오브젝티브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는 이 앱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먼저 기반 언어로 다 배우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티브 C 언어는 설명은 지난 첫째 주와 그 다음에 이번 둘째 주까지에 걸쳐서 오브젝티브 C 언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 앞에 거와 두 번째 거에 해당하는 것을 꼭 배우셔야지만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iOS 프로그램을 할 때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